자, 오늘 금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강조드리는 절반 매도와 줄 때 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양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지수가 시작하고 나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에 다행히 어제 단타 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삼천리 자전거란 종목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 다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적당히 올랐을 때 최소한 절반이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오를 거란 기대감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빅텍이나 휴마시스처럼 대박나는 종목보다 반짝인 다음에 윗골이 달거나 음봉이 뜨는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각자 그릇대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삼천리 자전거가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상태입니다. 이 횟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오르는 종목은 끝까지 오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은 1차, 2차가 강하고 3차부터는 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며, 이렇게 시세가 나왔으면은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버티다가 손실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며, 제가 장중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각자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역시 정신없게 흘러갔는데 오늘 시장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움직이는 종목이야 많았지만 저랑 친하지 않은 업종들이 많았으며 매수 타이밍을 놓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번 주 시장 오늘까지 어떤 업종에서 돈이 몰렸냐면, 우선주와 방산주, 그리고 오늘 방산주 하락으로 인한 대북주,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등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어차피 돈이 몰리면은 다시 그 돈은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빠진 다음에 증시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다음에 돈이 초기에 몰리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증시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집중되는 업종이 있으며 그 업종이 시세가 다 나온다면은 또 다른 업종에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오늘 시장에서 삼천리 자전거가 시세가 나왔으며 오후까지 매매가 거의 없다가 저는 마지막 오후장 시장에서 제넥신이 VI가 걸리면서 덕분에 오후장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너무 지루했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매매할 게 없거나 지루한 시장이 가끔 있는데, 이런 시장은 매매를 억지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지켜야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좀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방금 말씀드린 업종인 방산주, 우선주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려갔긴 했지만 어차피 저런 업종들도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완벽하게 물릴 때까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집중될 것입니다. 지수는 양호한 상태이며 오늘 수급도 최근에 4천억치 매수한 외국인이 3거래일째 나간 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준가만 깨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준가만 보시고서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부터 살펴볼 텐데, SK가 결국에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르기 위해서는 고점 근처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근처 가격에 있지 않다면은 매매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32만원 위에서 강력하게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신고가를 뚫어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약간 실린 커다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수급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와서 32만원 넘어서고 다시 고점 근처까지 진입을 한다면 그때 빠른 단타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좀 지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빅텍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고점에서 1조 원 넘는 돈이 터졌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서 그런지 상상 이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고점에서 지금 잡는 것은 이게 나중에 2만원, 3만원 간다면 수익이 크게 나긴 하겠지만 여기에 맞들려 버린다면은 다음에 또 이런 패턴의 종목이 떴을 때 상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들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고점에 물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상승 초기에도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 터지던 게 지금 고점에서 96만 원에서 50만 주가 터졌습니다. 비트코인 2,50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이 많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왜 물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싶은 주식은 그냥 포기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어차피 종목들은 번갈아 가면서 기회가 오는데 굳이 이거를 잡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증시는 몇 년이 흘러도 이런 패턴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앞으로 빅텍이 뭐 10만 원을 가든 20만 원을 가든 뭐 전혀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충분히 쉬어가는 시간 동안 중요한 자리나 좀 일정한 수준을 지켜준다면은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있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주가가 뭐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전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좀 재미를 준 종목이 있는데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좋은 뉴스로 인해서 두 번째 VI까지 정말 쉽게 걸리면서 첫 번째 VI 이후에 들어가도 쉽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계속 VI가 뭐 어떤 종목이 걸리는지 계속 지켜봤는데 마침 시간이 지나면서 제넥신이 97,000원에 VI가 걸렸습니다. 97,000원에 걸렸다는 것은 그전 고점이 98,500원인데 이거를 한 번쯤은 터치해 줄까 싶어서 들어가서 그냥 빠르게 단타로만 먹고 나왔습니다. VI가 강하게 걸리는 종목들 중에 전 고점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전 고점을 한 번쯤은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잠깐 단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주는 매매를 안 했으며 그 외에는 딱히 재미있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스윙 투자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황금선을 이탈한 다음에 이거를 회복해 주지 못하니까 그대로 음봉이 떴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못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시젠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을 저는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8,000원도 지켜주지 못했고 최근에 황금선도 이탈했습니다. 황금선이나 108,000원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이 자리조차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5만 주 쌓아 놓고서 1% 상승, 뭐 이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보통 상승 추세의 종목이 시간의 거래까지 오른다면 그건 호재로 볼 수 있지만 하락 추세로 접어든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다. 이거는 조금 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올릴 거면은 정규시장에서 올리지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물량 쌓아 놓고서 또 유인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 쌓아 놓고서 유인하는 종목은 그 특징이 뚜렷한데 하락 추세로 접어든 종목이나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고점에서 털어먹는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무리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거래할 때는 하락 추세의 종목이 상승한다더라도 함부로 잡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윙 투자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어제 8% 그리고 오늘 13%까지 단기간에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왔고 1차, 2차, 3차 상승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빅텍이나 머스페코 이런 종목들처럼 2배, 3배 외칠 게 아니라 스윙 투자를 할 때는 5%에서 20% 정도 먹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먹는 것입니다. 2배 가는 종목이랑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적당히 자기 그릇대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영망치형 음봉이 나와서 이거는 더 이상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맵신 오늘 딱히 변동성이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5일선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며 티움바이오란 종목이 있는데 오늘 5%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아쉽게 마이너스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대도 큰데 오전장에 잠깐 반짝이었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것인데 이 종목은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버텨준 것은 호재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정을 받고서 못 간다는 것은 또 반대로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점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저점이 오후장 저점이 17,350원이며 그리고 오전장 저점이 17,150원입니다. 다시 이 150원에서 350원 사이까지 내려와서 이 자리를 못 지켜준다 싶으면 그림이 안 좋게 그려질 경우에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을 못 지켜준다면 그때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도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서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최근 아래 꼬리 달았던 저점이 10만 2,300원이며 그리고 전 고점이 1,300원입니다. 1,300원에서 2,300원까지 그 가격을 못 지켜주거나 계속 호가창 장난질이 나오거나 무너진다 싶을 때는 이것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자리를 일부러 깨놓고선 아래 꼬리 달고선 올라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깬 상태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지지 받았던 게 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티움바이오나 셀리버리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보가 중요한 자리가 전 고점인 97,900원입니다. 97,900원에서 마감을 하진 못했지만 오늘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캔들이 떴습니다. 1%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아준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대응이 오늘 저점을 다시 깰 경우에는 그때부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기준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힘을 잃으면서 저점을 깨버릴 것 같다면은 그때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서 이 근처 가격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관 투자자 수급이 꾸준히 유지가 될 때 최근 이틀 동안 급하게 오른 거 좀 쉬어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뭐 딱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마이너스가 떴는데 이것도 장중에 4% 잠깐 올랐다가 마이너스 3%에서 마감했습니다. 4%에서 3%, 고점에서 7%가 떨어진 것인데 이것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습니다. 이 종목은 중요한 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양봉이 나오지 않고 올라가다가 또 윗꼬리 달고선 영망치형으로 눌려버리거나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다면 그때부터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악재가 발생해서 이것도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이틀 동안 적당한 조정을 주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캔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은 편이며 이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5일선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거로만 대응하시고 혹시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다시 기관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틀 쉬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과 함께 대응한다면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다행히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단타치기에는 적당한 종목이 아니며 스윙 투자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붙을 때만 붙고 평소에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뭐 5%, 6% 상승하는 날이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이 엄청나게 지루할 겁니다.
그래도 전 고점 부근만 잘 지켜준다면 이거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단기간에 5%에서 10% 사이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5일선을 깨면서 오늘 저점까지 내려간다면, 오늘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은 4% 오른 다음에 2%를 내주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대응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전 고점이 95,900원인데 현재 95,000원을 깨버렸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시장을 보고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봉이 나왔어도 적당히 쉬어가는 자리라 생각하면서 문제점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나와란 종목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상승했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1.3% 그리고 고점이 2.4%, 이 시초가를 못 지키면서 마감을 했지만 적당히 아래 꼬리 달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시장 나스닥이 1만 포인트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점들이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을 해주었다는 것이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양호한 상태지만 지금 돈들이 전부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에 모여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들은 다른 업종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업종들을 상승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빅테크 스페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돈이 빠진다면은 그 다시 들어오는 업종들을 상승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과 급증하면 수급만 꾸준히 체크해 준다면 충분히 첫 상승에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